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5일 기시다 내각 총리 대신은 귀국 납치 피해자인 서가 히토미 씨 등과 면담하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전면 해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수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가 히토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납치를 당한 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올해 91살이 됐습니다. 91살 하면 스스로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이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다는 것이 늘 자랑이셨는데 이제는 91라는 나이에는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을 터이니 매일매일 걱정이 됩니다. 평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납치 사건이 발생되어 45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며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 텔레비 보도에서 요코타 사키에 씨가 2번 정도 입원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모토 씨는 휠체어로 참석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는 이제 기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지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이 납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1조 정상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북조선에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을 모두 되찾아 가족 품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야말로 기시다 일본 총리이십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언제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만 북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납치 피해자분들 그리고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분들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가 히토미 씨의 발언에 기시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요청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소가 미요시스를 비롯한 아직도 많은 분들의 일본 귀국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분들 그리고 그 피해자 가족분들의 연세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이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국민 대집회가 열렸을 때에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저 자신의 결의로 1조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제 바로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실시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요청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납치 문제를 풍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가 씨께서는 소학교, 중학교 학생들과의 수업에도 가시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초, 중등 교육에 관련된 교원 등에게도 연수 강사로서 협조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러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는 납치 문제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계몽,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양한 계몽과 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납치 문제는 기시다 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앞장서서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러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여러 지적과 의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도쿄는 최근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되어 무척 덥습니다. 냉방 설비가 없는 북조선의 여름밤은 너무 더워 자는 것이 몹시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축제에 대하여 저희 체험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계절마다의 다양한 전통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에 축제가 많습니다. 일본을 축제의 나라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매년 2,500 이상의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축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으로 풍년의 기운과 자연재해나 역병을 피할 수 있도록 신에게 염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어디를 가든 다양한 신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축제에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수많은 축제 중에서도 대표적인 3대 축제라고 하는 도쿄의 간다 축제, 오사카의 텐진 축제, 그리고 교토의 기온 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쿄의 간다 축제는
치오다구에 위치한 간다 묘진이 축제를 말하는데 보통 2년에 한 번 5월 15일 전후에 개최됩니다. 천하제라고 불리는 간다 축제는 초대 장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투 전에 간다 묘진에게 전승을 기원했다고 하여 그 후 도쿠가와 막부의 비호를 받아 축제는 점점 발전했다고 합니다. 간다 축제의 볼거리의 하나인 헤이안 시대의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큰 행렬을 지어 도심을 도는 것으로 거리가 축제 일색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사카의 텐진 축제는 약 1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여름 축제입니다. 텐진 축제의 볼거리는 축제의 마지막 날에 대량의 배가 강에 모여 주변에 조명이나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고 100만 명 가까운 구경꾼으로 붐비는 것입니다. 또한 불꽃놀이도 하여 수면에 비치는 불빛과 밤하늘에 떠있는 불꽃놀이가 아름다워 불과 물축제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교토 기온 축제도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매년 7월 한 달 동안 개최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온 축제의 볼거리의 하나는 야마호코 순행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미술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호화롭고 현란한 많은 야마호코가 교토의 마을을 순행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와 전통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지역 축제의 개성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름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거리의 도로에는 음식 매대가 늘어섰고 민족 옷인 유카타를 입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여름에 입기 좋은 유카타는 어른들이 입어도 어울리지만 특히 유카타를 입은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귀엽습니다. 자치회 책임자가 축제의 개회선언을 하자 북과 피리 등의 민속 악기의 장단에 맞추어 전통 의상의 여성 무용단에 의한 봉오도리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춤은 무대에서 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봉오도리는 도로를 행진하면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독특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행진하면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전통 의상을 입은 어린이와 건장한 남성들의 춤은 박력이 있었고 행진 도중에 군중의 힘찬 구호는 위압감도 느꼈고 여름밤의 무더위도 날려보낼 정도였습니다. 봉오도리가 끝나고 도로의 좌우에 늘어선 음식 매대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여름밤을 즐겼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전통 축제의 문화가 없는 북조선에서 살았던 저는 일본의 수많은 전통 축제를 체험하면서 축제의 문화가 친목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하는 참 좋은 문화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전통 축제에 대하여 저희 체험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날에 북조선의 간선남 급반산이 담화를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수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담화로서는 역시 7년 1개월 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보면 외교의 수위에 있는 인물랑 재선이 외산이 하는 담화를 본다면 옥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같이 이번 그 간선남 급반선이 하는 그 담화란 것은 역시 내용이 옥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선남 담화란 것은 미한 양국이 핵 협의 그룹 회의란 것을 좀 개최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이 부상안에 기항했던 것에 대해 좀 반발했던 그런 내용의 담화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 핵공격의 기도와 좀 실행하는 것은 가시화, 재개화를 좀 했다고 그런 식으로 간선남 씨를 좀 말하고, 북조선이 좀 중요한 그런 안보 방면이 준대성 위험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것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남 급반선이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좀 포함한 전략 자산의 가치선이 준대를 하는 것은 북조선의 핵무력 정책 법령에 좀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담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좀 말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그 상기를 해야 되는 것이, 북조선이 조선노동당 독재의 좀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가는 당내 연도 밑에 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라는 것은 단 밑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작년 9월 달에 재구임이 회의에서 채택됐던 전책 법령, 거기에 좀 그 핵무기 사용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 그 전책 법령이라는 것은 언제나 노동단의 결정에 따라 간단하게 변행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그 간선남 담화라는 것은 조선노동당 입장으로서 핵무기 사용 조건에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정책 법령, 국가 정부의 좀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히 변화를 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막 심각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문제는 북조선이 그런 것을 좀 의식해서 이번 그 급반선 담화에서 전체 그 본론을 좀 언급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옥죄가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간선남의 급반선의 담화를 본다면 북조선이 미국의 전략 자산의 가치성 침대에 대해서 문제시를 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북조선에 대해 미국의 원자력 자산의 위협이란 것은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까라는 것은 전혀 좀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위협의 좀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가치성이 좀 증대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안전선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도 간선남 담화라는 것은 국제적이었다라는 것이 그런理由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급반선 담화에 또 하나 좀 주목을 하는 그 주목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한국어를 좀 그 대한민국으로서 공식적인 좀 이름으로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여정 담화에서는 이런 그 대한민국이란 말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김여정 담화를 본다면 대한민국과 남조선 거기는 좀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그 급반선 담화를 본다면 남조선 없이 전부 다 5번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던가라는 것은 물론 북조선에서는 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었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대북 자세 통일 정책에 관련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통일을 좀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윤석열이 정권이 아직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조선이 거기서 좀 자기를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특의 조성이라는 것은 간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좀 공식적으로 하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으로 부르게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2000년의 히트곡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